안녕하세요. 저는 헤어라인원 원장 공기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동안에는 사실 모발식과에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들, 기술이라든지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잠깐 쉬어갈 겸해서 모발식과 관련된 어떤 부수적인 내용들,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랫동안 제가 모발식을 하면서 또 상담을 해오면서 요즘도 물론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환자분들 중에 일부는 여러 병원을 방문 상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모발이식 병원을 선택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잘 대답을 못 하시는 그런 경우가 은근히 많았습니다. 여러 군데를 우리가 사실 방문하는 경우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적극적으로 모발이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이 좀 덜 된 경우도 사실 있었던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돼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사실 또 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여기저기 가면 다들 잘한다 그러지 사실 조금 못합니다 이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객관적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봐야지 말로 하는 것 자체는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객관적 기준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저는 존중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객관적 기준은 첫째가 모발이식만 딱 하는 병원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작은 구멍가게부터 큰 기업까지 사실 정확히 하나의 아이템만 가지고 어떤 그 조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발이식 하면서 예를 들어 피부 비만, 문신, 기타 성형 등등을 같이 한다면 조금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즘에 문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략히 좀 말씀드리면, 두피 문신 같은 경우 탈모가 많다든지 헤어라인 같은데 넓은 부위에 대해서 그렇게 문신을 하는 거는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상당히 보기가 그게 과연 좋은 건가, 제가 그런 분들을 모발이식을 또 해봤을 때 시각적으로 보기가 도리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일리가 좀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우리가 미세하게 탈모가 좀 있는데 모발이식 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근데 또 그런 것 때문에 은근히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분들 경우 두피 문신을 살짝 하는 거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조건은, 모발이식이라는 것 자체는 하고 나면, 이식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1년 있다 최종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1년간 그렇게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주느냐 아니냐, 이게 또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끔은 가서 그러면 뭐하냐, 할 게 있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매우 잘못된 생각이고요. 물론 심은 모발 자체가 잘하냐 안 잘하냐 이것도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탈모가 있어서 모발이식 하신 분들이 심은 것도 심은 거지만 기존 모발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나스테라이드를 복용하긴 하는데 그것 먹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예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10% 전후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이제 듀타스테라이드로 바꿀 수도 있고, 또 탈모 치료를 추가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기존 모발이 지금 어찌 되고 있는지도 매우 관심사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년간 우리가 봐준다는 거는 그래도 그 병원 자체가 웬만큼 결과에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무슨 돈 받고 봐주는 것도 아닌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가 비용입니다. 수술 비용. 물론 이 성형이란 분야 자체가 비용이 다 일률적이진 않고 천차만별이라고 어찌 보면 할 수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예를 들어 무삭발 비절개를 받고 결과는 좋고 이러면 좋죠. 좋긴 좋은데 그게 항상 엄청 좋으면서 또 좀 저렴하고 이런 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봐도 세상 이치상 흔한 일은 아닙니다. 남들이 못하는 그런 고난이도의 기술을 하면서 결과에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병원이라면 좀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 비용을. 물론 그래도 가끔 비용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사실 어떤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죠, 이런 얘기들이. 비용도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저렴하거나 이런 경우는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곳에서 못하는 고난이도 기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 모발이식에서는 다른 게 없죠. 절개법, 비절개법이 있고, 비절개면 무삭발 비절개, 삭발 비절개 이런 게 있죠.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이제 무삭발 비절개 혹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노컷 비절개라고 하죠. 요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또 결과가 어쩐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기존에 제가 이제 이미 다른 동영상 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 같은 경우 또 기존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무삭발 비절개 혹은 노컷 비절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스피드 무삭발 비절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남들이 잘 못하는 이런 기술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연구 노력을 정말로 많이 한다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못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걸 다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병원이다. 이런 의미죠. 그거가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되고요. 이런 한 4가지 정도 지금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조금 얘기해 보자면 이건 반드시는 아니지만 물론 이런 조건을 다 갖춘 병원이 집 가까이 있다면 물론 뭐 아주 이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가까이 있다는 보장은 없는데요. 가까이 있으면 물론 더 좋겠죠. 지금까지 이제 이런 제가 느꼈던 모발이식 병원을 선택하는 객관적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존중하고요. 우리 환자분들이 병원을 선택하시는데 지금 제 말씀을 듣고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